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뉴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지금 갑자기 중요한 범죄 행위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선 공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대선 공작과 관련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요, 지금 이제 보도한 매체들이 이제 이 좌파 매체인 뉴스타파, 그 다음에 리포 액트, 그리고는 또 지금 이제 보도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JTBC가 또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JTBC 뉴스타파, 그리고 리포 액트에 대한 이 수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재명이가 재판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은요, 10시 반이니까 이제 이재명의 이 법원 출두 동향이 또 뉴스에 나올 텐데,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당무복귀는 늦추면서 재판에는 참석하고 있는데, 이 재판이요, 뭐 한 두어 시간 하는 게 아니라, 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8시간 반이나 진행이 됐거든요. 8시간 반 동안 딱 앉아있을 정도가 되면 당무복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일주일이나 늦춘 이유는 바로 뭡니까? 방탄막을 더 키우기 위한. 그래서 또 개딸들의 방탄, 성벽 구축 작업 일종의 은밀한 시그널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제 당무 복귀를 오늘 내주에는 복귀한다. 그래서 민생을 제대로 챙긴다. 요러한 입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양양자 의원이 이끄는 국회 이 반도체 특위. 양양자 의원이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아주 전격적으로 특위 위원장까지 앉혔어요. 그런데 이 양양자 의원이 그러면 특위를 제대로 운영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먹고 놀았어요. 먹고 노는 게 아니죠. 노는 장소를 국내에서 노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만 놀았어요. 야, 이게 그런데 양양자 특위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국회 특위가 모두가 다 먹고 놀고만 앉아있다. 그래서 요것도 대대적으로 수술대에 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김동연 때문에 지금 개딸들이 날려가 나가지고 출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어제 이제 윤창현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요. 국감장에 딱 일제 샴푸, 요거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지금 야당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가 난장판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가 한 80%,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 한 건은 이제 어제 충북대학에 가서 지금 이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이 전략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략회의 한 김에 윤 대통령이 전에 대선 때 찾아간 절이 하나 있죠. 저 구인사를 찾아갔는데 어제도 이 전략회의가 끝난 다음에 느닷없이 이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인사를 찾게 된 동기가 뭐냐? 이제 이런 것도 또 이 언론에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인사는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31일 날 지금 내가 대선 과정에서 찾았던 데가 되겠습니다. 자, 2번씩이나 찾았는데 어제 이제 깜짝 방문한 것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당서 패배 이후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선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 강조하는 게 뭐냐? 그 다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민생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라.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심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번 교훈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부터 반성하고 나부터 민생 현장을 찾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먼저 찾는다. 움직인다. 그래서 이 액션하는 움직이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그리고 이제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이 국민과의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요거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어제 구인사를 느닷없이 방문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윤 대통령이 이 얘기는 결국, 그러니까 이제 경선 때 이제, 이 대선 국민에서 간 거 아니에요. 21년도 12월 30일이니까. 2번씩이나 이제 이유가 바로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구인사를 다시 방문했으니까. 그래서 민생을 무서운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로 알겠다.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 대조사전 참배 후에 스님들하고 이제 오찬 점심 공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수확한 이제 경작물에 대해서 이거는 유기농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환경보호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해 오면서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종종 도용 스님은 국군의 융창과 인류 평화를 기원한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단양에 있는 이제 구인사 이 방문 관련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하나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불교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기독교도 뭐 불교도하고 기독교가 제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어제 이제 구인사를 들른 윤 대통령의 동정,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카트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정말 이 국군 번영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구인사까지 간 거, 이 초심으로 간 거, 이거는 이제 높이 평가를 받을 만한 이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요게 이제 이 구인사 이 스님들하고 이제 이 경례를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죠. 예,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제 구인사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제 기독교하고도 이제 접촉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불교하고도 굉장히 접촉이 많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니까 자기의 이제 특정 종교, 본인이 믿는 종교도 있겠지만은 모든 종교를 또 포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구인사 방문을 아주 잘 다녀오신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재명이가, 오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금요일이니까요. 매주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이제 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리스크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일주일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5일인데 5일 중에 3일을 재판에 출석한다. 이런 인간이 당 대표를 하겠다. 이거는요, 욕심이기 전에 일종에 대한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왜 배지를 달려줬어요? 너는 여의도에 가서 일을 하라. 이러라고 배지를 달아준 거 아니에요? 여의도에 가서 일하는 게 뭐예요? 윤 대통령이 한 것처럼 민심의 목소리를 갖다가 무섭게 알아들어갖고 민심의 흐름을 좀 쫓아가달라. 그리고 존중해달라. 이런데 지금 이재명이는 여의도에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 5일 중에, 그러니까 근무하는 5일 중에 3일을 법원 여기 서초동에 와서 살아야 돼요. 이런 인간을 갖다가 그래 공천 하나 받겠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있는 이 민주당 의원들 보면 여러분들 막 열이 엄청나지 않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단식 현재 뭐 24일이다. 24일간 단식했다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 그것도 가짜 단식. 그리고서 지금 이제 퇴원해놓고서는 아예 어느 누구도 이재명한테 너 왜 당무 빨리 복귀 안 해? 국민들이 지금 화나 있어.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지 멋대로 집에서 쉬고 앉아있어요. 집에서 쉴 것 같으면 병원에서 쉬지 왜 집에서 쉬어요? 병원에 오래 앉아있으면 녹색병원이 또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녹색병원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일찌감치 나와갖고 집에 처박혀서 앉아있어. 이런 인간이, 아니, 제대로 정말 당무 복귀를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 그럼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게 맞잖아요. 요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재판, 지금 처음 막 시작한 게 뭐예요? 대장동 재판이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계속 이제 지금 1년 이상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재명이 재판의 모든 범죄 행위의 본류, 제1본류가 대장동 재판이잖아요.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변호사들하고 계속 매일 밤낮으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전 논의. 예. 이 작전 논의 하려고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멍청하게 가만히 집에서 누워갖고 방 천장만 눈만 뻐끔뻐끔 앉아있을 인간입니까?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이 이거 옛날에 조국 집에서 뭐 하는지 기자들이 계속 출근했잖아요. 거기 이제 그 현장을 취재하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강석 팬 등이 넉나간 아줌마들이
12명이 말이지. 대여섯 명씩 조짜 가지고 밤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강성 조국의 팬덤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재명의 집 주변에 가서 취재를 할 기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이 건강 나쁘다고 그러니까 참말로 그걸 믿는지 이재명이가 왜 당문을 포기하느냐? 왜 여의도에 안 나오느냐? 당 대표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비판하는 당 대변인 성명 하나 제대로 봤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아니 중요 현안에 관해서 국민의힘에서 당 대변인이라든가 지도부가 비판하는 거 이런 거 봤는데 이재명이가 왜 집구석에 처박혀 앉아서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재판 짜고 앉아 있는 거지?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봤냐고요. 전부 입 하나 열지 않아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열받죠. 그러니까 제가 그야말로 일개 이 전옥현이가 여기에서 떠들어본 적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재명이를 제대로 비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을 뭐 의중교사 하는 거 왜 같은 재판부에 넘겼느냐. 그것도 비판의 소재가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국회의원을 배지를 달고 그러면 봉급을 토해내라 이거예요. 문호동 무임금. 예?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야죠. 한 달이 넘게 오늘이 10월 20일이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단식을 한 날짜서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 막 한 달이 넘게 지금 단식이 아니라 단식 플러스 알파 휴식하려면 휴가를 내고 하든지 그래야죠. 그러면 이렇게 당 대표라고 해서 이럴 때 왜 문호동 무임금이라고 이재명한테 비판한 말을 국민의힘은 못하냐. 두 가지 포인트. 왜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느냐. 그 다음에는 봉급 이거 토해내라. 이렇게 비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이 단 한마디도 안 하거나 못하거나 무서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뭐 민심을 무서운 줄 알고 열심히 뛰겠다? 소통을 하면 이런 걸 제대로 하나 이거 얼마나 이거는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이재명이가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도 문호동 무임금으로 비판하든지 빨리 당무에 복귀하든지 하라고 해야지. 지금 2주 3주째. 예? 아니 그러면 퇴원을 늦게 했든지 어딘가에 지금 모순이 있고 어딘가에 가짜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거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내일 나온다 이번 주 나온다 이걸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이재명이 권혁기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이라는 인간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몸 상태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하니까 당무 복귀 일정을 잡은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80%에서 90% 회복됐다고 말하긴 어렵다 해요. 80, 90%가 회복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비판의 초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비판했듯이 그런 비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판의 대상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김동연이를 비판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딸들이 지금 출당 카드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어제 이제 엊그제 국감에서 최소 61건, 최대 100건, 그리고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어. 예. 그리고 이거는 김혜경이가 쓴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재명이가 쓴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 김동연이 두고 봐. 너 출당시켜야 돼.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출당시키라고 지금.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국민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가지고 뭐 제가 열받으면 시간만 아까우니까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예. 국민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아예 전화 문자 폭탄을 보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의 지도부 지금 뭐하고 앉아있느냐. 이재명 개인의 이 단식과 그리고 당무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데에서 문호동 무임금. 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요. 재판에 몰입도 아니라고. 뭐라고 거짓말을 할까? 요것만 연구하니라고. 예? 요런 인간을 갖다가 비판을 많이 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무식하기가 짝이 없다. 예. 앉아서 국민들도 먹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 예,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예, 아이고, 제가 뭐 좀 화가, 열불이 나가지고 정말 이런 민주당, 이런 국민이 전부 다 도찐, 개찐, 딱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부산저축은행 무마. 이게 뭐냐. 대선 공작. 저는 이제 대선 공작, 또 대선 공작이지만 언론 공작이라고 봐요. 대선 공작하면 너무나 많어. 공작 내용이. 이거는 언론 공작, 언론, 가짜 뉴스 가지고 언론에 공작하는 거. 이 언론 공작의 주도 언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데가 JTBC.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뉴스타파. 그 다음에 요새 나온 게 리포 액트.
한 요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뭐 한겨레 경향신문 뭐 오마이뉴스 이런 거 있지만은 거기는 요런 뉴스를 받아서 2차 보도를 한 거고 1차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가 제일 큰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야 이거잖아요. 요걸 김만배가 신앙님이하고 맨 먼저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로 이어졌고 그거를 이재명이가 470만 명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렇죠? 한 4,800여만 원, 5천만 원 들어갔고 그거 나중에 혈세로 다 보전받고 요게 이제 큰 흐름이라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는 뭐냐? 뉴스타파 말고 JTBC하고 리포액트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도 JTBC, 리포액트 당연히 뉴스타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언론들에서 몸통이 윤석열이야 이렇게 보도한 게 그냥 뭐 괜히 신앙님이 한 사람이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의 허재연이가 또 이 그 조영이하고 인터뷰하고 보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뭉텅이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공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뉴스타파 보도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예, 리포액트가 보도한 게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JTBC가 보도한 게 단일 방송나마다 우연이 아니고 요게 누군가 기획지휘를 한 배우 세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배우 세력 중에 가장 현재까지 이름이 떠오른 최고위자는 누구냐? 김병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병욱이하고 김병욱 밑에 있는 최현 보좌관하고 조우영이하고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딱 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짝 짜고 친 고수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병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구학과의 전쟁이네. 이거 내가 싹 다 정리해갖고 이재명한테 보고할 거야. 그러면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에요. 배우 세력의 핵심은 1차 주인공은 김병욱. 그 위에 총지휘권자는 이재명.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JTBC 보도, 그 다음에 뉴스타파 보도, 리포액트 이 보도의 상관성, 이게 어떤 공작적 음모를 가지고 했느냐, 요거를 지금 이제 수사의 포인트로 맞추고 있다. 요렇게 지금 이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요, 우선 뭐 2021년도 9월 15일 날 이때 이제 김만배하고 신학예비가 보도했다. 요거는 다 아시잖아요. 요 보도하고 그 이후로 연계된 것들하고 다 뭔가 이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대장동 사건이 이제 2021년도 가을로 넘어가면 처음 이 경기 지역 좀 많은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게 2021년도 8월 31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이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대장동이 나오니까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김만배가 제가 보기에는 키를 잡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대장동 일당 중에서는 김만배가 키맨. 김만배가 맨 먼저 딱 그 다음에 행동대원으로 잡은 게 제가 보기에는 남욱.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욱하고 JTBC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욱이가 미국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JTBC하고 2번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10월 12일 날 1차 화상 인터뷰. 그리고 JTBC하고 2차 인터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인터뷰를 할 때 뭘 얘기했느냐? 천화동인 1호 지분 실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유동구인지 누구인지는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남욱이는요, 김만배 씨가 평소에 유동규 씨를 그분이라고 지칭했느냐? 앵커가 질문하니까 그런 거는 내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를 지칭한 것이냐? 기억이 없어? 그러면 이재명이겠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그때부터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를 암시하던 남욱이가 느닷없이 2차 인터뷰에는 싹 다 바꿔버립니다. 10월 16일 날 귀국길에 이제 JTBC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인터뷰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도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기에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도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기는 관계가 없거든,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재명 거야, 라는 암시를 줬는데, 2차에서는 전면 태도가 돌변해요. 그러니까, 이 10월 12일하고 10월 16일 불과 나흘 차이에 입장이 이렇게 싹 다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건 이제 문재인 때 검찰이잖아요. 윤석열 검찰, 작년 7월에 전면 수사팀이 다시 바뀌었잖아요. 인사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조사를 쭉 남욱이를 비롯해서 일당들을 전부 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김만배라는 인간이 말이죠. 2021년도 10월 12일 날, 그렇죠? 10월 12일 날 1차 인터뷰에서 남욱이가 이게 이재명일 거야. 이렇게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니까 바로 남욱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 김만배가 입막음 공작을 하느냐.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어.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단 말이야. 너 입장 빨리 바꿔. 번복해. 요렇게 강력히 지시를 했다. 이 정황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김만배가 딱 한 배 탔어. 이재명이 아니야. 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요렇게 하니까 이제 남우이가 놀래갖고 JTBC하고 2차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2021년도 10월 12일하고 10월 12일하고 16일 두 번 JTBC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러한 JTBC 인터뷰 이 발언하고 그 바로 전인 9월 15일 날 신앙님하고 나눈 가짜 인터뷰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신앙님하고 인터뷰도 뭐예요?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니까 윤석열이라니까 요거잖아요. 핵심이. 근데 남우이가 2차 인터뷰 결론이 뭐예요? 몸통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야 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야 하는데 남욱은 그게 윤석열이야 이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을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그 핵심이 결국 몸통을 바꾸는 게 핵심이 되고 그래서 이게 신학예비가 발언한 것은 3월 6일 날 뉴스타파를 통해서 처음으로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JTBC는 또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 그 봉지욱이라는 기자가 2월 21일하고 작년 28일 날 이게 3월 6일보다 더 앞선 거죠. 그리고 리포액트는 3월 1일 날 그러니까 맨 먼저 JTBC가 1, 2탄을 쏘아 올려 2월 20일하고 28일 날 그 다음에 리포액트 좀 하는 데서 3월 1일 날 또 올려 그리고서 3월 6일 날은 뉴스타파 이 대형 유튜브에서 쏘아 그러면서 좌파론 이걸 싹 받아 요렇게 된 겁니다. 요게 전부 다 같은 맥락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요런 이 보도 매체들의 일련의 과정에는 동일한 배후 세력이 움직인 것 아니냐. 특히 검찰은 말이죠. JTBC의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리포액트 최재경 가짜 녹취록 기사 보도 과정에 김병국을 비롯한 민주당 내 이 50억 클럽 윤석열 은폐 수사 특위 인사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에 있다. 그래서 국회 수석 전문위원 김모 씨하고 최현, 김모 씨가 이제 조직팀장, 그 다음에 이제 이 김병국의 보좌관 최현은 상황실장. 이게 이제 특위 의원들 멤버잖아요. 자, 그래서 중앙지검 측에서 지금 이제 언론에 밝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보도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보도 경위, 공모 혐의, 배후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겠다. 개인적인 이유든 조직적인 이유든 간에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 단순히 허위 보도가 있었다는 내용만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의혹 제기가 허위임을 확인했음에도 취재 자료를 왜곡 조작한 것을 확인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검찰의 수사 향방이 된다. 수사 내용이 된다. 이런 점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말이죠. 언론 공작, 대선 공작 요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좀 추적해서 딱 전부 다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이게 계속 커집니다. 자, 그리고 아까는요. 지금 대장도 이거 제가 자료화면을 못 보여드렸는데 23일 날 최종적으로 지금 보도를 보면 당무에 복귀한다. 자,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당무 복귀하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발표까지 해요. 몇 번씩 일주일 내내 이재명이가 지금 당무에 복귀한다는 가지고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는 이 인간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느냐.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백현동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 이건요, 이 부당한 지시, 수차례, 지금 알고서도 법령 위배에 대한 사실을 알고서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 내용은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앞에서 너무 열받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질러서,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하고요. 지금 요게 바로 가짜 인터뷰, 남욱, 대장동 그분 이런 거 전부 연결되어 있다. 요것은 지금 제가까지 지금 설명해 드린 것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양자 의원, 이 국회 첨단 전략산업 특위거든요. 이게 2월 20일 날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회의는 19분. 4월 5일 날 두 번째 회의인데 이때는 2시간. 세 번째 회의는 2시간. 그리고 7월 달에 세 번째 회의 했는데 4분. 그러니까 4번 했는데요. 두 번 합쳐도 23분. 그리고 요거 합치면은 4시간 한 30분. 그러니까 5시간도 안 되게 2월부터 지금 10월이잖아요. 이게 10월. 그 10월 오늘이 20일이니까 딱 8달 됐네요. 8달 동안에 5번밖에 못 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 총 국회 특위 7곳이 전부 유명무실하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무실한 정도가 아니라 그럼 뭐 하고 있었느냐? 해외여행만 신나게 다녔어요. 자, 그래서 무려 말이죠. 작년의 경우에는 해외 국외여비 여기 이 투기입니다. 이거 투기 특별위원회 국회에 있는 특별위원회 6천만 원 썼는데 금년도에는 4억 4,800만 원 7배가 넘게 예산을 썼어요. 야, 이러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게 국민의 혈세를 내 쌈짓돈 쓰는 것보다도 더 무식하게 써 제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1급 공무원 조명래 씨가 이제 기자회견까지 가졌어요. 거기에서 이재명의 법과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전후 맥락을 쭉 설명을 했고, 본인이 겪은 이 고통도 전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 끝나고 내려오니까 정진상 측근이 눈을 싹 다 짜려보는데 겁이 엄청 났다. 무서워가지고 신변우입에 놀래갖고 호텔, 모텔 막 전전긍긍하고, 예, 일용직 근로자까지 하고, 그러다가 뭘 잘못 들어갖고 허리도 삐끗해갖고 병 또 치료도 받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감장에요. 느닷없이 이 샴푸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이 이 일제 샴푸를 지금 이제 보여주면서 딱 질문한 거예요. 요거요. 반일 불매운동 기간에도 이재명이 사랑한 청남동 일제 샴푸. 야, 크레오 샴푸. 예, 이걸 가지고서 어제 한마디로 이제 X망신을 당하게 된 거죠. X망신. 예, 이 샴푸. 그래서 윤창현 의원이 어제 이제 샴푸를 꺼내 들고서 쫙 나왔어요. 이제 샴푸, 이제 일제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이걸 직접 주고 이렇게 딱 두 개를 합쳐서 가격이 83,000원밖에 안 되는데 어제 실명까지 공개한 조명은 씨가 얘기를 보면 2시간 왜냐면 뭐 이 경기도에서 수원에서 말이죠. 청남도 가려면 뭐 2시간 왕복 한 3시간 잡아야 돼요. 청남도 교통이 워낙 막히니까. 요거를 사려고 그것도 한 번에 2개 사면 되는데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사. 왜? 이게 경기도 법카를 써야 되니까 이 개인 카드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법카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고 야, 이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윤창현 의원의 지적은 바로 뭐냐? 스웨덴에서는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총리까지 거론된 여성 정치인이 개인용품 때문에 사퇴까지 했는데 문재인도 치약 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게 일개 지사가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공문을 건넨 게 말이나 되냐? 사퇴시켜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가 났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홍일 위원장은 저희가 신고받고 조사를 했는데 이거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 대검에 이첩을 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말이죠. 이 조명현 이 지금 법과 7급 공무원 그동안에 이제 얼굴을 못 내밀었었잖아요. 어제 아주 당당하게 아니 내가 무슨 죄졌다고 나는 숨어 지내야 되고 이재명이는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고 이거 열받는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그래서 어느 좀 이 방송계에서 이 뭐죠? 뭐 최소한 수습 기자라도 일단 채용해서 한번 일할 기회도 주고 이재명의 비리도 좀 폭로 좀 더 시키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 이 대변실에 뭐 직원으로라도 좀 한번 특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선거 전략적으로도 아니 뭐 김태우만 공익제보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공익제보자잖아요. 그리고 2030 표 유인하는 데도 좋잖아요. 청년정책 하는 데도 좋잖아요.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똘똘해요. 굉장히 똘똘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거나 밥값을 하고도 남는다. 이게 제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좀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고객 제보자들 가운데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능력도 있고 소신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본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이어지는 방송에서요. 지금 이제 김동연 지금 X딸들의 이 벌떼같이 지금 달려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출당까지 거론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요. 제가 아까 이 모두 방송에서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이 좀 시간이 많이 갔어요. 별도 편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